주거 침입이 20회 넘으면 법원은 반복성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5회 침입에 징역 1년, 25회 침입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불과 3개월 기간 동안에 20회 이상의 반복 침입,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운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전략적인 대응이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특정인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해서 수사를 받았고,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1회 침입이 아니라 20여 회 이상 반복된, 그리고 짧은 기간에 집중된 침입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였습니다.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주거침입과 주거침입 미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성입니다. 기간과 횟수가 누적될수록 불리합니다. 두 번째, 동기입니다.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형이 무거워집니다. 가령 성적인 목적의 침입 또는 불법 촬영 또는 스토킹 목적 등으로 침입한 경우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세 번째로 사후 조치입니다.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반복된 주거 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횟수가 누적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반복성이 얼마나 강한 가중사유로 평가되는지에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이 사건은 시작부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침입 횟수를 1회 또는 2회로 진술했던 상태였고, 그 다음날 경찰에 전화해서 다시 12회 정도로 정정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20회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횟수 문제가 아니라 진술을 축소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 즉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술 번복 자체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초기 1, 2회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의 극도의 당황과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12회 진술 역시 고의적인 축소가 아니라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즉 허위 진술이 아니라 불완전한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는 구조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진술 번복 그 자체보다 그 번복이 어떻게 해석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구속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올린 상태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 그리고 생활 기반이 탄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로 고정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최소화하고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위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그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반성문, 상담 및 치료, 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의 감독 체계까지 모두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공판에서는 단순히 책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행 사건에서는 사회 내에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기간이 불과 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고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20여 차례 이상의 반복된 주거침입, 그리고 합의 실패, 그리고 진술 번복이라는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를 고려하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복된 범행에 합의까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유사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예방배는 리얼로 박민현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법적 권장사항입니다.